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천 상무선 사업 추진에 광주시와 의회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주민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말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극우 세력을 나란히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인 하멜의 유배지였던 강진에서 하멜촌 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낸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의 각오와 전망을 미국 전지훈련 캠프에서 들어봅니다. 광주 광천동과 임동 일대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던 시의회가 사업 추진에는 일단 동의했지만 정부 제출 의견서에 부정평가도 함께 담기로 했는데요. 사업이 오히려 안개 속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을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는 2032년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시철도망 광천 상무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봉선 첨단선, 수안 평동선, 효천선도 함께 검토됐지만 터미널과 옛 방직터 개발에 따른 교통대란 대비가 시급하고 개발사들이 내놓을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 평가를 받은 광천 상무 노선만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던 시의회도 사업 추진에는 일단 동의했습니다. 다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 다른 노선도 함께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광천 상무선 구축 계획안 우선 추진에 찬성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도 계획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회는 또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 노선이 확정됐고 의회의 사전 보고도 부족했다는 등의 광주시의 행정미숙을 정부 제출 의견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의회의 의견 속에 주민들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좋다 의견보다는 좋다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주민들과 의견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주민과 시의회와 시가 모두 적극 찬성이라고 되어야만 정부가 광천 상무선 계획을 그대로 반영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현실화된다면 지역 대중교통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헛물만 켜다 만골이 될 수 있어 광주시의 관철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란히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극우단체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옹호 세력의 광장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사회 집회에 참석한 이후 광주 전남의 피해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 유린을 방관하고 묵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한낮 기온 5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도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그 밖의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추워지겠지만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깨끗한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특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반값 관광 등을 통해 생활 인구를 늘릴 예정인 만큼 지역의 차별화된 먹거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 강진읍의 한 카페. 점심시간 이후 손님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원두가 아니라 강진군이 개발한 하멜촌 커피입니다. 은은한 산미와 깊은 고소함이 특징입니다. 다른 커피는 좀 진하고 쓴맛이 많이 나고 여기 나서 먹으면 좀 순하고 부드럽고 약간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 하멜 표류기로 조선을 처음 서양에 알린 핸드릭 하멜이 머물렀던 강진군. 이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해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의 유명 커피콩을 섞어 개발했습니다.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 보니 찾는 손님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일단 저 앞에 하멜촌 커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멜촌 커피가 뭘까?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하멜촌 커피는 실제 하멜이 머물렀던 병영면과 강진읍, 대구면 등 5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쌀기리를 활용한 커피 제조에도 나섰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콘텐츠를 활용한 강진만의 차별화된 커피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쌀 기리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호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멜 커피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진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농산물 마케팅 전략으로 강진군은 자체 개발한 커피를 지역 카페에 추가 보급할 계획. 전국 최초 반값 관광에 이어 이색 커피까지 생활인구를 붙잡기 위한 강진군의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 거래제 기업 탄소 액션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1,638톤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기업 탄소 액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양은 소나무 11,727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영산강 수질 오염원 관리 등 수질 개선 사업에 1,7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에 1,683억 원이, 생태호환 조성 등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하천 정화 사업과 집중호우 시 유입된 쓰레기 수거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등 수질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전지훈련을 오늘 끝내고 오는 20일부터는 일본에서 실전 훈련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김도영 선수를 미국 전지훈련 캠프에서 만나 올 시즌 각오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도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전지훈련 캠프가 한창인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 풀시즌을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풀시즌을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최우선으로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캠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작년에 제가 이맘때쯤에 부상으로 수비훈련만 거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로테이션도 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작년보다도 훈련량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잖아요. 가장 좋았고 중요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왜냐면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뛰는 경기에서 우승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때 기분이 진짜 제일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는 시리즈 우승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해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잖아요. 네. 올 시즌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기록이나 이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세요? 기록은 전혀 내 목표로 잡고 있지 않고 올해도 풀타임을 최대한 뛸 수 있는 목표를 잡고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홈런은 올해 꼭 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근데 크게 부담감을 안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안 되더라도 뭐 다른 부분에서 더 나아진 부분이 있으면 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팬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40 홈런 40도 오르잖아요. 네. 올 시즌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목표로 두고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기록이기도 하고 이제 30-30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당연히 40-40으로 될 거고 네. 그렇지만 네.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위덤 선수가 가세했잖아요. 네. 팀의 공격력이 더욱 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운동하는 걸 같이 봤는데 네, 너무 일단 시합을 뛰어보고 싶고 같이 뛰면서 이제 너무 기대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같이 뛰면서 되게 진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수비력 보강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지난 시즌 끝에 이제 말을 네.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일단 작년 후반에 제가 스타트 자세를 바꾸고 그 부분이 좋았다고 느껴서 네, 그 부분들을 정확히 제 걸로 가져오는 단계인 것 같고 일단 스타트가 3루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들어서 많이 제 수비에 대한 기대도 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즌 이후에 국제대회를 치렀잖아요. 거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도 처음 국제대회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나름 기분 좋았고 물론 팀 성적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가 더 기대되는 네, 국제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캠프 쪽에 그 미국 에이전트들이 와서 김동현 선수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네. 그 관심이 부담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어떤 또 기대예요? 일단 어제 느끼기에는 너무 네, 기분 좋았죠. 일단 되게 저도 알고 있는 네, 에이전트 회사였기 때문에 너무 여기까지 보러 와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이종범, 뭐 도니살, 오툴 플레이 여러 가지 별명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애착이 되는 별명이나 그 이유가 있다면 어디가 있어요? 도니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일단 그 이제 문장 자체가 되게 좋은 선수로서 되게 좋은 언어인 것 같아서 너무 그 별명이 제일 좋습니다. 2년 연속 이제 통합 우승을 바라는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에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멤버들도 목표로 하는 걸 충분히 저는 올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응원 많이 받아서 네, 올해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우승을 꼭 달성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능 프로에 우승하게 나가면 지난해보다 좀 더 관심이 더 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더 잘할 자신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고 일단은 우승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경영체와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사는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들이 경영체 변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들은 임대수탁 계약을 끝내면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올해 ACC 시민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신규 단원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단원은 바이올린과 첼로, 플루트 등 13개 분야 50명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원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고 오는 10월 기존 단원 100명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춘천 전역을 정원도시로 만들기로 하고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을 연결해 춘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호수 지방정원이 정원도시 조성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 속의 섬 상중도입니다. 이 상중도를 중심으로 춘천 전역이 정원도시로 조성됩니다. 춘천을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최종 용역 보고회에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호수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춘천의 크고 작은 정원들을 연결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정원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가면 아까 말씀드린 호수정원 벨트가 완성되고 국가정원뿐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사실은 정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동되는 정원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를 위해 상중도 중심의 정원 개발이 시작됩니다. 우선 산림청 사업비 214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상중도 고산부지에 국립정원소재센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원식물을 기르는 온실과 시험포지, 시민들을 위한 관람 공간도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춘천시는 154억 원이 투입되는 호수 지방정원을 이르면 오는 7월 착공합니다. 이곳 상중도에 2027년까지 16만 제곱미터가 넘는 호수 지방정원이 조성됩니다. 호수 지방정원에는 숲과 습지 영역, 시민 참여 정원, 수변 산책로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이 갖춰집니다. 이를 위해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 전문단체와도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호수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춘천의 어떤 정원의 미래를 갖다 10년쯤 앞당길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춘천시는 2027년 호수 지방정원 준공 이후 전국 명소가 된 순천만처럼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센터 분관을 포함한 대규모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이기대 공원. 부산시가 이곳에 예술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국제 아트센터와 바닷가 숲속 갤러리, 569 아트센터, 이렇게 3개 거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퐁피두 센터 부산 분관 등과 함께 7곳의 국내외 작가 전시관, 목조 전망대 등을 넣겠다는 구상. 작가 전시관은 오는 3월부터 공모를 받고 랜드마크가 될 아트 파빌리온과 목조 전망대는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각각 내년과 2028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땅을 제공하고 자신의 전시관을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짓게끔 공적 공간에서는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해외 유명 건축가와 대학 교수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How this can be a place that inspires artists and creative people around the world to do work they would never otherwise normally do, not just show their normal work. 부산시는 이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동시에 유명 작가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문화, 예술 거점이 될 거라 기대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나 방문객 목표치 등 기대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퐁피두 센터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설득이나 공감대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는 자연환경 위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훼손 논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 강원도 바닷속은 수온이 낮아지면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은 설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을 기다려온 말미잘들이 더위에 숨겼던 촉수를 활짝 펼치는 건데요.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 양양 인구 해변 앞바다.
이곳은 강원도 북부 연안으로 위도는 38도 부근인데요. 최근 수온이 제법 떨어졌는데 무엇이 보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심 37m에 다다르자 해저면 가득 새하얀 화원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앞바다에 많이 서식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입니다. 산처럼 솟은 안반에는 갈색 기둥마다 여러 가닥의 흰색 촉수를 화려하게 펼칩니다. 눈꽃과 산고대의 장관과 같은 풍경이 수심 30m 바닷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 눈 온 것 같은. 말미잘 주변에는 붉은 빛깔의 탁자 볼락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가운데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볼락은 사람을 피해 말미잘에 숨습니다. 어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은 겨울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하얀 촉수를 펼쳐 연체동물 유생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촉수 활동은 수온이 낮아야 왕성해집니다. 지금 이곳의 수온은 8도 안팎인데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촉수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꽃을 피우는 시기가 평소보다 2에서 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 때문입니다. 북위 37에서 38도 강원도 연안의 올해 1월 표충 수온은 12.38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도나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주 원인은 차가운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전선력이 북측으로 이동하였고 동안 난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버들이 드나드는 수심 40m 미만 강원 바닷속에서는 섬유새닐 말미잘의 설경을 3월에서 4월 초까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광주 북구가 한국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 유족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논의한 결과 한국전쟁 시기 집단 희생이 발생했던 독림동 불공고개, 양산동 장고봉고개 등에 추모비를 설치하고 합동 위령제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자치구 최초로 북구에서 제정된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토대로 오는 3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진행될 방침입니다. 수입콩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신규 포장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AT는 수입콩 여부를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포장재 색상을 주황색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콩과 국내산 콩의 포장재가 노란색 계열로 비슷해 국내에 공급된 저가 수입콩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나주시가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 텃밭 분양을 신청받습니다. 빛가람공원 텃밭과 봉황 옥산 텃밭에 총 269획이 마련됐으며 1년에 이용료 5만 원으로 나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봉황 옥산 텃밭은 시민들의 요청이 반영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5도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 자체도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는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춥겠지만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깨끗한 하늘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모두 한낮 기온 5도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5도 안팎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무려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